데이빗 보이라는 영국의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했고요. 한 10년이 좀 지났네요. 그분이 돌아가신 게 2016년 1월 10일이었습니다. 그분의 생일이 1월 8일이었으니까 69번째 생일 이틀 후에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후에 기록상 마지막 16개월 동안 암투병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간암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망하기 전까지도 마지막 앨범을 작업하셨습니다. Ground control to Major Tom. Ground control to Major Tom. 그분의 영향력은 단순히 록스타로서의 이미지가 아니라 매번 다른 장르에 도전했고 패션, 성정체성, 사회적인 그런 이력까지 너무나도 많은 팬들에게 영향을 줬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강력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간에 암이 생기는 것은 1차적으로 간에 생기는 암도 있고 또 간이라는 것은 많은 곳에서 혈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암들이 간의 전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지 간에 암이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걸 갖고 간암이었다, 원발성 또는 전이된 암이었다고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은 원발성이든 전이든 상당히 어려운 암입니다. 늦게 발견되기도 하고요. 간이라는 자체가 워낙 너그럽고 기다려줄 줄 압니다. 웬만큼 망가지기 전에는 잘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원발암이라는 생각을 하고서 간암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빗 보이가 만약에 원발암이었다면 아마도 B형 간염에 의한 간염 후 후유증으로 많이 생깁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B형 간염이 많은 동양에서는 간염을 통해서 만성염증과 암은 같이 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암이 옵니다. 만성염증과 암에 대한 예로는 우리가 위암인 경우에 헬리코박터라는 염증을 알 겁니다. 헬리코박터가 있으면 우리가 제균하는 이유가 만성염증을 그대로 놔두면 암에 걸릴 위험이 높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한 이제 여성들에서 자궁 경부암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유두종 바이러스에 또 감염이 되면 그것이 만성적으로 있다가 여성들이 자궁 경부암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듯 간에서도 만성 바이러스 감염, 특히 B형, C형 간염 등이 가장 연관이 높은 발암 원인입니다. 또 하나 간경화라든지 지나친 음주, 또 비만, 빠지지 않네요. 비만은 생활습관 등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발암 원인은 간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상은 아무래도 이 침묵의 장기라는 표현이 있듯이 굉장히 많이 망가지기 전에는 또 전이 돼서 문제가 되기 전에는 증상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행된 경우에 간의 역할이 결국 해독이고 또는 알부민 같은 것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복수가 찬다든지 피로감 또는 간 기능 수치의 상승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이렇게 된 경우에는 치료 또한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간암 같은 경우는 조기에 진단하고 또 우리나라 같으면 B형 간염이 있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서 6개월에 한 번씩 B형 간염 보균자들을 대상으로 영상이라든지 또는 조형 PCR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검사를. 너무나도 훌륭한 제도죠. 이게 침묵의 장기다 보니까 검사에서 잘 안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암인데 초기에는 간 기능 수치가 다 정상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검진만 해서는 간암의 진행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정밀 검사를 통해서 반드시 해야 되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추가적인 검사도 또 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가족력이 간암 가족력이 있고 또 이제 모태 감염이나 선천적 감염 등을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간염을 앓게 되면 아주 짧은 기간 내에도 그 간암이 진행되는 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인자가 있는 분들은 추적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런 위험인자가 있는 분들은 또 예방적으로라도 술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시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암이 있는 경우에는 빨리 발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는데요. 치료적으로는 결과적으로 크기나 위치나 또는 전이 여부 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을 때는 수술이 가능한 부위라면 수술을 한다든지 또는 방사선 치료라든지 최근에는 크기에 따라서 고주파 열 절제술 또는 색전술 등등등 아주 다양한 치료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이 돼서 주변 장기를 침범한다든지 또는 너무 큰 경우에는 수술이 불가합니다. 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항암 치료를 해야 되고요.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이다. 그 다음에 좋은 치료는 조기 발견이다 라는 것을 시사하는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항암도 못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병원에서 온 환자분이신데요. 간경화가 너무 진행이 됐는데 치료를 무시하고 술도 드시고 담배도 드시고 하다가 불행하게도 2년 만에 간암을 진단받았습니다. 암 자체는 크지 않았는데 환자의 간 기능이 너무 안 좋아서 복수도 많이 차고 결과적으로는 항암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부터 간 이식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많은 암 환자분들이 암을 진단받으면 마치 죄도 안 졌는데 선고를 받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암에 대한 선고라는 부분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럼 죄를 졌습니까? 살다 보니까 우연히 암이 걸린 것이고요. 또 삶의 일부고요. 그런 과정 중에 데이빗 보이에게서 배우고 싶은 점은 그 마지막 삶의 순간에도 자신의 그 창작 열정을 팬들에게 보여주고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암 환자들이 그 기간 동안에 삶의 기간으로 생각을 하시고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충분히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암은 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의 질병일 뿐입니다. 우리 삶은 계속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치료에 임해주시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